인생 굴곡 그래프 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굴곡 그래프 작성을 학생들은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인생 굴곡 그래프 각자의 그래프를 작성하기 전에 인생 굴곡 그래프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것은 인생 굴곡 그래프를 그려놓은 예시인데요. 이 예시는 충청대학에 입학해서 현재는 기업의 부장으로 승진해서 살고 있는 한 친구의 인생 그래프입니다. 이 친구가 떠올렸던 인생에서의 어떤 그 변곡점, 또 기억나는 순간들을 몇 가지를 꼽아 보았는데요. 이 친구의 기억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전학을 가게 되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친한 친구와 결별을 했던 그러한 그 순간들이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슬펐고 또 섭섭했던 기억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세로축에는 감정의 척도를 나타내고요. 가로축은 나이대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운데 보여지는 그 중앙의 붉은 선을 기점으로 해서 척도를 10으로 나눠 보았어요.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었고, 그래프의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찌꺼지는 그러한 지점은 우울하거나 행복하지 않았던, 안 좋았던 고통 또는 슬픔과 연결되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친구의 인생에서의 시작점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었고요. 중학생을 거쳐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죠.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여자친구와 많은 이야기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 시간을 보내면서 20살 즈음에는 충청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대학에서 장래를 꿈꾸고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MT도 가고 대학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통학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적응했던 대학 생활의 시간들이 지속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달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또 회복을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에는 군대를 입대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시간이 오고 입영 영장이 나오게 되면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몸도 편하지 않았고 또 군대 생활도 지루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또는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군대를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군대를 제대하게 되고 이제 나는 다시 복학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취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인생에서의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친구에게는 그 시간이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래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좀 사라지게 되고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되면서 복학보다는 취업을 결정하게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을 알바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또 취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원하는 그러한 그 자격증도 준비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다행히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27살 무렵이 되겠는데요. 취업을 하면서 다시 이 친구에게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고 또 결혼을 약속한 그러한 하게 되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그 행복한 시기로 다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도 생기게 되고, 승진도 하게 되고, 또 어떠한 기업에서 팀장을 맡게 되는 이러한 그 인생에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에서 부모님이 나의 인생을 지지해 주시고 많은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고 또 사랑도 베풀어 주셨는데 부모님 중에서 아버님이 갑자기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그 시기를 맞게 됩니다. 어머님이 홀로 남겨지게 되고 또 이 친구는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맞이였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지게 되면서 아버지의 부친상을 기점으로 가족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누구나 부모님을 여의게 되는 그러한 그 슬픔을 누구나 맛보게 되지요. 그때 가족인 부인과 또 아이들에게 힘을 얻어서 다시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시점을 다시 지금은 맞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 부장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친구의 인생 굴곡 그래프의 예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인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개그맨으로 유명해졌던 정종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정종철 씨는 냉면집 주방장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자기도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공채 개그맨 시험을 봐서 KBS 공채 15기 개그맨이 되어 첫 데뷔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정종철은 데뷔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생긴 얼굴이다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정종철이는 그 못난 얼굴 때문에 사실상 큰 인기를 끈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종철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활동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종철이는 어, 음식을 만들고 또 이런 그 가족 생활을 오픈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이게 상도 수상을 하게 되지만 이 2010년경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공공장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존경하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머리를 감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서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되면서 한순간에 어떠한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러한 그 대표적인 굉장히 큰 굴곡을 가진 그러한 대표적인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옥동자와 맞박이라는 캐릭터로 아주 유명해진 정종철의 인생 굴곡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 개그맨 정종철은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의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그래서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 오디오를 사서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집안 형편으로 이 그 개그맨의 꿈을 펼칠 수는 없었고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주방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식, 일식, 한정식 등의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또 그는 이 개그맨의 꿈을 접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집안 형편으로 주방 일을 하면서도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개그맨의 꿈을 펼쳐보기 위해서 그는 모든 주방 일을 접고 KBS 개그맨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정말 못생긴 외모로 굉장히 웃음을 선사했던 그 정정철은 개그맨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그맨, 옥동자로 유명한 개그맨 정정철은 이러한 옥동자 및 또 맞박이 뭐 이러한 캐릭터를 창조하면서 굉장히 왕성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개그맨이 된 후로도 작은 어려움들은 있었겠죠. 뭐 이순신 동상 앞에서 머리를 감는 그러한 그 퍼포먼스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의지하고 있는 정신적인 그 선조인 이순신 장군인데 그 앞에서 이러한 그 뭔가 웃음을 주기 위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한순간의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이 옥동자는 책도 많이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수상도 여러 차례 수상을 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헬스 강사, 뭐 트레이너 이러한 그 다양한 직업군에서 강사, 강연을 다니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인생 굴곡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직도 개그맨 정종철의 그래프는 물론 계속이 되고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생 굴곡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준비물은 A4 복사지와 색연필 또는 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생 굴곡 그래프 그리기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 인생을 살았을 텐데요. 이때까지 자기에게 어떤 기분 좋은 일과 안 좋았던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메모를 해봅니다. 기억나는 일들은 5개에서 8개 정도로 정리를 해봅니다. 이 안 좋았던 일과 좋았던 일들의 높낮이는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여야겠지요.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느껴지는 감도나 감정은 다 다를 테니까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가치로 이벤트들 5개에서 8개를 한번 추려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왼쪽 지점이 나의 출생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플러스 쪽도 아니고 마이너스 쪽도 아닌 가장 가운데 지점이 나의 출생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로 한 칸씩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시 그래프에서는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의 세로축은 감정의 그러한 그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요. 가로의 한 칸씩은 1년에서 10년으로 구분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벤트가 선택된 이벤트 5개에서 8개가 어떤 나이대로 선택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가로의 한 칸이 1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30세 이하이기 때문에 가로 한 칸씩을 3년이나 5년 정도로 또는 1년 정도로 설정을 하면 적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과거에서부터 그래프를 작성하면서 미래의 자기의 모습까지도 상상을 해서 인생 굴곡 그래프를 한번 그려나가 봅시다. 각 시점에 어떤 이유로 점수를 주었는지 또 그 점수를 준 이유나 사건 등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보면 좋겠지요.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로축은 여러분의 감정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5개에서 8가지 정도의 그러한 그 이벤트를 추려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 놓았을 텐데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시고 거기에다가 이벤트 5개에서 8개를 점으로 표시해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로축은 나이대이고요. 가로축의 칸수는 1년에서 3년, 5년 정도로 칸을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의 굴곡 그래프에서 지금까지의 인생의 굴곡 그래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40대, 50대가 되어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의 굴곡을 그리고 살고 싶은지 미래의 인생 그래프까지도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이고요. 세로축은 감정의 척도죠. 위로 올라갈수록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뿐만 아니라 고통과 안 좋았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겠죠. 그래서 중심에서 지금 파란 점이 쩍 찍혀져 있는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 아래쪽에는 안 좋았던 순간들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30대 이전이지만 30대 이후에는 인생에서 어떤 굴곡의 그래프를 그리고 살고 싶은지 미래에 대한 그래프도 역시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A4 복사지와 색연필 또는 펜이 준비가 되셨죠? 자, 그럼 먼저 복사지를 가로로 접었다가 다시 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로 접었다가 복사지를 다시 펴시면 가운데 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준비하신 색연필을 가지고 가로에 해당하는 축을 접혀 있는 그 흔적을 사용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로축도 그려주세요. 세로축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방향이 여러분이 좋았던 기억에 대한 방향이고요. 아래로 향하는 세로축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 굴곡에 있어서 좋지 않았던, 기분이 좋지 않았던 또는 나빴던 그러한 기분들을 나타내는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축이 완성이 되었으면 왼쪽부터 시간 순서대로 이벤트 점을 찍어 봅니다. 여러분들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일어났던 5개에서 8개의 그러한 순간들을 정리해 보시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리해 놓은 5개의 과거에 일어났던 경험에 대한 이벤트를 생각하시면서 시간 순서대로 말하자면 더 어렸을 때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 순서대로 왼쪽부터 점을 찍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에는 현재까지의 그러한 인생 굴곡 그래프를 작성한 예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5개의 이벤트는 현재까지의 이벤트를 작성하시고 나머지 3개는 미래의 여러분의 인생 굴곡을 생각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왼쪽부터 시간 순서대로 이벤트의 점이 다 찍혔다면 8개의 점을 이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굴곡이 어떠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꺾은 선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 점마다 어떤 나이대였는지 가로축에다가 나이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각 점마다 이벤트의 내용과 이벤트를 극복한, 인생 굴곡을 극복한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간단하게 기록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굴곡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유튜브 영상 주소 2개는 인생 굴곡 그래프의 예시 영상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인생 굴곡 그래프를 작성하실 때 참고가 되는 예시 영상이니까 굴곡 그래프를 작성하시기 전에 한번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생에서 5개에서 8개 정도의 이벤트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벤트들을 정리하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5개의 이벤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어떠한 그 행복했던 또는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을 선정하고 나머지 3개는 여러분의 미래에 굴곡을 어떤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살고 싶은지 3개의 이벤트는 미래 이벤트를 상상해서 설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16살부터 인생 굴곡 그래프가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요. 세로로 보면 마이너스 1 지점이 되는데 표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이유는 고등학교 진학할 때 어려웠던 그러한 그 막연한 순간들, 또 내가 어느 고등학교로 가야 할지, 나는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그 막연한 답답했던 그러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16살을 시작으로 해서 마이너스 1 되는 포인트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지요. 또 그 이후에 대학을 진학했을 때라든가 또는 인생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라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기억나는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공부만 했던 그러한 순간에서 다시 인생에서는 어떠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전환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에 대한 그 전환점은 대학을 졸업하는 그 인생 사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 사람은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어떤 또 직장을 취업해 있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더 하게 될는지 어떠한 또 하나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변곡점을 맞게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해서 인생 그래프에 또 하나의 점을 찍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은 40세가 넘어가면서 또 한 번의 어떠한 그 인생의 변곡점이라든가 또는 이벤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3개 정도의 여러분의 미래 모습에 대한 인생 설정을 하셔서 같이 인생 그래프에 그려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생 굴곡 그래프를 완성하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인생 굴곡 그래프가 완성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 완성된 인생 굴곡 그래프는 완성하셔서 학교에 나오시는 날 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굴곡 그래프를 완성한 후에는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 굴곡 그래프 활동을 해보고 첫 번째로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친구에게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본인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된 이유를 또 찾아보고 또 그 당시에 극복하게 된 힘의 원천, 왜 극복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팀원의 인생 굴곡 그래프를 보고 어려움을 극복해낸 자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팀원이 선택한 이벤트에 대해서 팀원 스스로가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는 개인적인
불편하게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질문을 통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 굴곡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해낸 자원,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에 더 활동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또는 그래프에 나타난 개인적인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 이벤트 자체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이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삶에 이 인생 그래프에서 얻은 힘의 원천이, 힘의 자원이 무엇인지 앞으로 여러분이 다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 적어보도록 합니다. 아침 편지의 저자 고도원은 작은 점 하나가 위대한 시작이라고, 작은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우리 인생의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의 도화지에 점이 하나 찍히는 날이 있죠. 이렇게 점이 하나 찍히는 날들이 이어지면 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선들이 이어져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야기가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야기가 풍부해야지 그 인생이 풍부해진다고 할 수 있죠. 사실상 그 점 하나하나는 어떤 목표,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의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에서의 중요한 점들, 그러한 점들이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굴곡 그래프 실습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찍힌 점들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찍고 싶은 점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그래프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어떠한 그래프로 그려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목표나 방향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점들을 완성해 찍어가는 또 그래프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성 예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음으로써 그 믿음 자체에 의한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직간접적으로 그 믿음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자기 다짐의 맹세를 자성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성 예언은 다시 말해서 일종의 자기 암시의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에 쓰여져 있는 글들은 이러한 그 자성 예언의 의미를 가진 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꿈을 이룰 것이다. 나는 멋있고 좋은 사람이다. 나는 컴퓨터 자격증을 1개 이상 딸 것이다.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목표를 이룰 것이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나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무엇이든 끝까지 열심히 한다. 나는 계획한 것을 실천한다. 나는 건강하고 부지런하게 살 것이다 등 자기가 스스로 지키고 싶은 약속들을 자기 스스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빈칸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점을 찍기 위한 그러한 맹세를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라겠습니다.